안녕하세요. 히든스탁의 김태윤입니다. 오늘 양시장 동반 하락하면서 마감했습니다. 마감 지수 현황 살펴볼까요? 먼저 코스피 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83.80포인트, 3.87% 하락한 2079.04에 거래를 마쳤고요. 코스닥 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4.30% 내린 639.29에 장을 마감했습니다. 코로나19로 전국을 덜덜 떨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은 이러한 공포심과 함께 열실히 반영하는 모습 보여줬는데요.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늘 오후 4시 기준으로 해서 코로나19 누적 확진자가 833명으로 늘어났다라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전날 국가 감염병 위기 경보를 최고 단계인 심각으로 올렸는데요. 이렇게 국민 건강뿐만 아니라 코로나19로 경제 활동이 위축되면서 전반적인 경기 위축에 대한 우려감도 함께 커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장은 이제 오늘 오고 있는 27일 열리는 한국은행의 2월 금융통화위원회에 주목하고 있는데요. 이 한국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국내 경제 영향을 예단하기에는 아직까지는 이르고 지표를 확인하고 움직여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보수적인 관점을 내비쳤지만 이 확진자 수와 사망자 수가 계속해서 늘어나는 등 이 상황이 심각해지면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도 함께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어떤 종목을 어떤 전략을 가지고 공략해야지 행복한 수익률을 맛볼 수 있을까요? 오늘도 저희 히든스탁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자, 히든스탁 오늘도 문을 활짝 열어놓고 여러분들의 참여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자 참여 코너 준비되어 있죠? 문자번호 1899-2163번으로 전문가 이름과 종명 함께 보내주시면 푸짐한 상품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VIP 체험권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희 히든스탁 전문가분들과 더욱더 긴밀한 소통을 할 수 있는 아주 절호의 기회니까요. 오늘 놓치지 마시고 꼭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함께 해주실 두 분의 전문가 소개해드릴게요. 마르스 전문가님 그리고 마에스트로 전문가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시장이 힘든데 나와주셔서 감사하고 우리 마에스트로 전문가님 오랜만에 인사해가지고 반가운데요. 예, 뭐 약간 우리 야구 보면 왜 끝에 좀 힘들 때 이 구원투수 나오잖아요. 약간 그런 개념으로 갑자기 저를 좀 이렇게 소환을 하신 것 같아서 좀 많이 좀 당황하실 것 같아요. 근데 그럴 필요 없다는 거 좀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구원투수가 공을 잘 던지는 사람이죠? 그렇죠, 이겨야죠. 이겨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장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마르스 전문가님, 오늘 코스피요. 장이 가면 갈수록 더욱더 힘이 빠지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기관이 1916억 원 순매수 우위를 보여주면서 방어를 하려고 노력을 했지만 3.87% 그야말로 급락하는 모습 보여줬는데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단을 살펴보면 1위부터 50위까지 지금 내리내리 파란불을 켜내는 모습이에요. 빨간불 켜낸 종목을 찾기가 어려운 모습인데요. 코스피 흐름은 어떻게 보세요? 네, 사실상 많은 분들이 보시기에도 위험한데 제가 보기에도 누란지위의 시장이다. 이 달걀을 포개놓은 듯한 정말 언제 깨져도 이상하지가 않을 만한 그런 흐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중요한 게 뭐냐 한다면은 지금 코스피 시장의 제 추세를 한번 보겠습니다. 추세라인대를 보면은 최근에 이 저점 추세라인대를 그어놓으면은 오늘자에서 추세를 깬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얘기하는 게 이 다음으로 본다고 한다면은 거의 저점 라인 때는 2000포인트 근방까지 내려가도 이상하지가 않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특히 오늘 음봉에는 거래량이 좀 강하게 실려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오늘 물량을 본다 하더라도 외국인이 굉장히 많이 팔았고요. 거기 안에서 개인들이 모든 물량을 바치고 기관이 바치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모습 본다 하더라도 굉장히 위태위태한 상황이다. 그렇다면 지금 상황에서 더 빠질 것인가, 반등이 나올 것인가 물어본다 한다면 저는 이번 주 중에 아마 저점 라인 때 이번 주 중에 실질적인 바닥을 확인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한다면은 이렇게 위험하고 힘들 때 사실상 뭐가 나야 되겠습니까? 부양측이 나와줘야 돼요. 너무 힘드니까 어려우니까 솔직히 지수 자체만으로는 버틸 수가 없다 보니까 이거를 받쳐줘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나왔죠. 바로 우리 문재인 대통령님의 지시로 인해서 기재부에서 코로나19에 대한 추경을 편성하기로 지금 들어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추경이 들어가게 된다 한다면은 돈이 풀리고 그 돈이 풀림에 따라서 충분히 지수 상승이나 반등이 나올 만 하겠다라 보는데 그 흐름을 본다 한다면 실제 중국 지수를 본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지금 코로나의 중심은 어디겠습니까? 중국 아니겠습니까? 근데 중국에서 정말 몇백조를 돈을 풀다 보니까 그 영향으로 지수가 우상향이 나와준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본다 한다면은 국내 증시도 한시라도 빨리 돈을 풀어서
증시 부양을 할 수 있다 한다면은 충분히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큰 걱정을 좀 덜어놓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번에 오늘입니다. 오늘 이 기재부에서 이 추경 편성이 기획이 된다고 하니까 그 관련해서 아마 이번 주에 바닥을 잡고 충분히 우상향을 우리는 볼 수 있을 만한 상황이 만들어질 것이다. 그렇다면은 그 상황에 맞는 종목들로 가져왔으니까 방송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러게요. 중국 증시가 조금 견조한 흐름을 보여주는 것이 정부의 경기 부양책 덕분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정부도 좀 나섰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이번에는 코스닥 한번 살펴볼게요. 코스닥도요, 4.30%나 급락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외국인이 사는 모습을 보여주긴 했지만 그럼에도 힘이 쭉쭉 빠지는 모습 보여줬고요. 하락 종목이 무려 1,237종목이나 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단도요. 일제히 파란불을 켜냈고요. 지금 눈에 보이는 건 시젠이 2.62% 그리고 콜마비NH가 1.30% 빨간불 켠 종목 말고는 일제히 지금 파란불을 켜내고 있어요. 어떻게 보세요? 예, 뭐 작년 8월 초에 아시다시피 그때 코스닥이 7.5% 빠진 적이 있었어요. 이제 미중 무역 갈등이 굉장히 극에 달했던 시기였죠. 그때보다도 하락 종목만 놓고 보면 오늘이 더 많았으니까 아마 거의 시장은 그냥 뭐 초토화됐다는 표현이 아마 좀 정확하겠죠. 아마 10개 중에 하나도 올라가기가 힘든 장이었기 때문에 아마 대부분 개인 투자자들이 그냥 뭐 한숨만 쉬면서 좀 이렇게 보내셨겠지만은 일단 차트 보면 근데 이게 이 차트를 보시면 말이죠. 위치 자체는 요 오늘 종가 위치만 놓고 보면 자 이게 이틀 동안에 우리 코스닥이 6%가 넘게 단기 급락이 나오다 보니까 너무 세게 맞아서 놀란 건데요. 항상 근데 우리는 이런 말도 많이 합니다. 찔끔찔끔 계속 떨어지면은 차라리 그냥 세게 한 방 맞고 올라가는 게 낫지. 지금 개미 눈물마치 떨어지면 오히려 더 시장 흐름이 지루하다고 느끼는 경우가 있는데 차라리 저는 이게 낫다고 봅니다. 지금 위치는 더 뭐 바닥을 파고 내려간 것도 아니고요. 이달 초에 그때 이 당시는 이제 중국에서 뭐 하루에 막 100명 막 이상씩 죽어 나갈 때, 그리고 확진자 하루에 막 4,000명 이상 나올 때 그때 오히려 중국 상해종합지수가 올라가면서 우리나라 시장도 올라갔던 그 자리였고, 그 앞에 1월 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란과 미국 간에 이제 갈등이 불거졌을 시기였죠. 그때도 마찬가지로 한 640포인트 정도 되는 자리에서는 더 상황이 심각해질 걸로 생각이 됐지만 오히려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좀 빨리 떨어진 게 차라리 좀 낫다는 판단이고요. 또 하나 희망적인 내용을 좀 볼 수 있다면 뭐냐면은 자, 약간 좀 당겨보면 요 위에 보세요, 위에. 여기 이제 뭐냐면 거래 대금입니다. 그러니까 코스닥 시장에서 사고 팔고 한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한 그런 물량들이 얼마어치가 왔다 갔다 하는데 지금 3거래일 연속으로 8조 원 이상의 거래 대금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장이 계속해서 또 빠질 것 같아서 투자자들이 에라 모르겠다, 손 놓고 있다면 절대 이 거래 대금 안 나오고요. 이게 3거래일 연속으로 8조 원 이상 이렇게 거래대금 나온 거는 작년에 한 번도 없었고 2018년 초 코스닥 지수가 900포인트 있을 때나 나오던 거래대금이에요. 당시보다 지금 시장은 30% 정도가 빠져 있는데 그때만큼의 거래대금이 나온다는 것은 지금 저점에서 뭔가 활발하게 손바뀜이 분명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추가로 저는 나빠봤자 여기를 박스권으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좀 비관적인 접근보다는 좀 빨리 치고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을 미리 좀 선취매를 해두는 전략이 중요할 텐데 중요한 건 또 뭐냐면 이게 내일 당장부터 올라갔다는 보장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치고 나갈 수 있는 종목으로 단기 수익을 그리고 매집을 통해서 한 달 뒤에 50%, 100% 노릴 수 있는 종목은 또 그대로 매집을 해서 양쪽 방향 모두를 나에게 수익의 기회로 만드는 그래서 두 가지 뭐 굳이 따지자면 투책 전략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을 지금 굉장히 잘 준비를 해놔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오늘장 마감 상황 짚어봤습니다. 네, 이번에는 전문가 눈에 띈 특징주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마르스 전문가님께서 50 가지고 오셨습니다. 50은요, 오늘 급락이 나왔어요. 16.46%나 뚝 떨어지면서 1150원의 종가를 형성을 했거든요. 일별 시세 보면은 우리가 코로나19에 대한 이슈가 나와주면서 마스크 관련된 종목으로 엮이면서 쭉쭉 올라가는 모습이었고, 지난주 금요일에는 14,350원 최고 까지 올라섰는데 오늘은 급락이 나와서 딱 보니까 마스크 관련된 종목들이 일제히 급락이 나오긴 했는데 50은 또 다른 이야기로 빠졌더라고요. 어떤 이야기예요? 네, 그래서 50 같은 경우에는 많은 분들이 이제 마스크 관련 종목들 중에서도 대장이다, 그쵸, 뭐 그쵸. 이런 생각으로 들고 계셨던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래서 50이라는 기업 자체가 우리 흔히 50 본드 만드는 기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마스크 돔 생산을 한다, 마스크를 판매를 한다. 근데 여러분들이 50 마스크를 사려고 한다면은 아마 한 분도 못 샀을 겁니다. 왜?
50은 마스크를 만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가를 본다고 한다면 오늘 16%가량의 급락이 나와줬는데 전 사실상 50이란 기업이 마스크를 만들지 않고 있다는 건 알고는 있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거를 직접 발표할 줄은 몰랐다는 거죠. 왜? 지금까지 거의 몇 년 동안 묵인해 오던 사실을 이번에 정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발표를 했다는 게 문제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50은 만들지 않습니다. 그 대신에 유통을 하고 있어요. 본인이 만들지 않은 마스크를 유통을 하는데 그 유통 물량도 굉장히 작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마스크를 만드는 기업이다, 마스크를 판매하는 기업이다라고 말하기가 힘든 기업이라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 이런 기업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기업이냐? 보통 주가가 이렇게 급등이 나와주게 되면은 많은 분들이 더 갈 줄 알고 고점에 사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다가 우하향세가 만들어지고 빠지다가 어떻게 다시 이슈가 터지면서 급등세가 나와주고 보시면 전고점을 돌파하는 모습이 보여져요. 그렇다면은 이 고점에 있던 분들은 본전 매도를 하시고 그리고 새로운 투자자분들은 전고점을 뚫었으니까 더 갈 수 있겠다 싶어가지고 이렇게 음봉이 나오는 고점에 사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 전고점을 뚫었을 때 사시게 되면은 결국엔 이렇게 급락을 맞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지금 항상 우리가 매수할 때는 언제 매수하라고 했습니까? 적어도 눌림목에 사거나 아니면은 완전 바닥에 사거나 둘 중 하나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코로나 관련 주들이 굉장히 위험하고 두렵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이 코로나 관련 주처럼 고점에 있는 종목이 아니라 바닥에서 반등이 나오면 종목이 어떤 종목이 있는지 오늘 방송 끝까지 보시면서 알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마이스트로 전문가님의 특징주 한번 살펴볼게요. 동방 가지고 오셨습니다. 오늘 그렇게 시장이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상한가 간 종목은 또 있어요. 이 종목은 상한가에 딱 장 초반부터 문을 닫고 2,650원까지 올라서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일별 시세 보면은 1월 말에 딱 최저를 찍더니 갑자기 조금 움직이더니 오늘 급하게 쏘아 올리는 모습 보여줬는데 연관 검색어에 우리가 잘 아는 그 빠르게 배달해주는, 배송해주는 그렇죠. 그것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은 역시나 코로나19와 관련된 종목이겠군요. 그렇죠. 이달에만 오늘 시초가보다 사실 상한가를 갔기 때문에 이달에만 90%가 올랐습니다. 이런 이제 하락장에서 상상할 수 없는 어제 높은 주가 급등이 좀 나오고 있는데 이 종목 앞서 앵커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제 물류 관련주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저도 이번 주말에 철저히 무장을 하고 좀 이 민심 확인에 좀 나섰다가 보니까 극장에 가도 사람이 없고요. 마트, 백화점 가도 사람이 없고 다 사람이 없습니다. 세상은 다 돌아다녀야 돼요. 더 돌아다니는데 사람이 돌아다니지 않는다면 바꿔 말하면 사람이 돌아다니지 않는 만큼 물건들은 더 많이 돌아다니게 돼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물류인데 동방 보시게 되면은 차트상으로 딱 봐도 평소에 거래가 별로 없다가 무지막지하게 올라간 바로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돼서 이제 마스크라든가 손 세정제라든가 이런 것들은 오늘 모조리 다 급락이 나왔습니다. 한국 알코올이나 MH 에탄올 다 폭락했고요. 모나리자 이런 것들 다 떨어졌는데 그런 것들은 초반에 아무래도 급등을 많이 보여줘서 좀 약간 좀 속되게 말하면 다 빼먹을 만큼 빼먹었다. 이런 그 생각 때문에 이제까지 거래가 좀 상대적으로 덜 나왔었고 주가 상승이 더뎠던 종목에서 이제 오히려 이렇게 더 강한 상승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바톤을 이어받아서 교육주 관련들도 많이 지난주에 올랐지만 오늘 흐름 그렇게 좋지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게 같은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주라고 하더라도 그 안을 구성하고 있는 세부적인 것들이 다 왔다 갔다 하면서 손바뀜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물류 쪽으로 그것이 넘어왔다고 이제 볼 수 있는데 이게 이제 90% 올라가고 했지만 이 뒤를 이어받을 수 있을 만한 것이 아직 딱히 시장에서 부각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동방처럼 90% 올라간 게 아니라 이제 막 좀 발을 떼는 그런 종목들이 아직 시장에 분명 남아 있고요. 그리고 이 종목이 더 세게 갈 수 있었던 거는 1월 달에 1월 달뿐만이 아니라 평소에 거래가 다 지우고 볼게요. 평소 거래가 정말 없던 종목입니다. 거래량이 극도로 이렇게 좀 낮았던 종목이 시장 이슈를 한꺼번에 받으면서 원래 주식이라는 게 우리 사회의 모든 것들을 반영하는 약간 종합 예술 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자본주의의 종합 예술이죠. 그렇다 보니까는 갑자기 사회 이슈와 함께 돈이 몰려들면서 순간적으로 급등이 나왔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해서 사람들 관심이 부족하고 거래량이 없던 쪽에서
이런 단기 급등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 잘 찾아서 매매하셔야 되는데 제가 오랜만에 나온 이유는 바로 그걸 들고 나왔기 때문에 왔으니까요. 방송 끝까지 시청하시면서 꼭 알아가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도 기대 많이 해볼게요. 이렇게 오늘 시장 분석과 함께요. 전문가 눈에 띈 특징주까지 짚어봤습니다. 네, 지난 히든 종목의 AS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마르스 전문가님께서 도와주실 건데요. 먼저 데이터 솔루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수일은 2월 21일로 지정해 주셨고요. 목표가 5,300원인데 터치를 하면서 최고가 수익률 9.80%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요. 오늘은 시장이 함께 빠지면서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에 목표가 터치를 했잖아요. 그러면서 또 차익 실현 매물이 나와주면서 하락하는 모습 보여줬지만 우리는 딱 수익을 실현하고 나왔습니다. 퍼블릭 클라우드 시장의 독점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목표가가 5,300원인데 최고가가 5,320원 딱 찍고 내려왔어요. 그만큼 전략이 중요하다니까요. 그죠. 이제 목표가를 딱 깔끔하게 찍고 나왔기 때문에 중국 데이터 솔루션은 그냥 다른 종목으로 차라리 갈아타시는 게 좋겠다 말씀드리고요. 네. 그래서 후속주도 기대해 주셔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이번에는 다날 한번 살펴볼게요. 매수일은 2월 14일로 지정해 주셨고 목표가 3,600원인데 역시 터치를 했습니다. 최고가 수익률 무려 지금 힘든 시장인데요. 22%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굉장히 또 좋은 흐름 보여줬어요. 장중 한때 4,270원까지 올라섰고요. 종가도 좋았습니다. 9.04% 급등하면서 3,740원에 종가를 형성을 했습니다. 이 종목은요. 기생충 제작사에 지분을 투자를 했고 또 코로나19와 관련해서 또 우리가 전자결제를 많이 하니까 수혜를 입을 수 있다라고 하셨는데 어김없이 또 쏘아 올리면서 우리에게 또 행복한 수익률을 선물로 주셨거든요. 22%요. 네, 사실상 이제 그 당시에 제가 말씀드린 게 기생충이랑 코로나 두 개 이슈 모두 네. 있는 기업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기생충보다는 아마 이 코로나에 엮여서 네. 이 전자결제가 최근에 많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밖에 안 나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관련된 수혜주로서 주가가 급등이 나왔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이번 종목 같은 경우에도 이 목표가를 충분히 그 이상으로 도달했기 때문에 정리를 하고 다시 바닥에 있는 종목으로 갈아타시는 게 낫겠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익 실현하신 분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지난 히든 종목의 AS까지 도와드렸습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의 히든 종목 힌트 3가지가 공개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추리도 시작이 되죠. 문자 보내주세요. 문자 번호 1899-2163번으로 전문가 이름과 종명 함께 보내주시면 푸짐한 상품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문자 참여 이벤트도 진행하고 있죠. 관련해서 소개해드릴게요. 2월 28일까지 계속되는 히든 종목을 맞춰라. 방송 중에 공개되는 힌트 3가지를 확인하신 후에요. 이 종목이다 라고 생각이 되시면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 번호 1899-2163번으로 전문가 이름과 종목 정확하게 보내주세요. 정답은 바로 방송 중에 공개되고요. 또 당첨자는 다음날 홈페이지 통해서 발표됩니다. 저희 VIP 체험권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오늘 문자 많이 보내주시고 체험권도 많이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볼까요? 먼저 마르스 전문가님의 첫 번째 힌트입니다. 테슬라는 그렇게 잘 가요? 네,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굉장히 큰 상승세가 만들어지고 또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한 차례 고점을 찍고 좀 빠지나 싶었는데 다시 반등세가 나와주면서 지금 거의 전고점 근처까지 와 있다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가총액이 200조가 돌파한 상태라 볼 수 있으면 될 것 같고요. 엄청난 기세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 코로나가 지금 진행됨에도 불구하고 주가에는 큰 영향 안 미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지금 솔직히 말하면 우리가 코로나19 때문에 시장의 관련주라든가 시장의 관심이 뭐 마스크라든가 아니면 손 세정제 아니면 진단키트, 치료제 이런 곳에 몰려 있었는데 원래 그 이전에는 우리가 테슬라 관련주가 굉장히 집중적이었고 테슬라 관련된 기업들이 굉장히 수혜가 많았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번에 만약에 아까 얘기한 대로 코로나19가 이번 주 안에 마무리가 된다면 관련주들이 그럼 다시 수혜를 받을 만한 건 2차 전지 전기차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최근에 테슬라가 악재가 나왔었죠. 실제 유럽의 첫 공장을 짓는 부지에 대해서 잠깐 법원에서 그만해라.
중지 명령이 나왔다가 이 정지 명령이 풀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실질적으로 유럽에서 이제는 공장을 지을 수 있는 그런 지금 당장 시행할 수 있는 이슈가 나와주고 있다는 거죠. 악재가 호재로 바뀌었습니다. 그 평수가 몇만 평이냐 물어본다면은 27만 평 정도가 되고요. 대략 10,000명 이상 엄청난 사람들을 고용할 수 있을 만한 지역이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번에 좀 이슈가 끝나고 나서 중국의 상하이 공장도 진행이 되고 그다음에 이번에 유럽의 이 공장까지도 같이 진행이 된다면은 사이버 트럭이라든가 로드스터라든가 실질적으로 이번에 이 테슬라에서 새롭게 나오는 전기차라든가 새로운 종류들이 대량 생산이 가능하다고 이슈가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전기차 시장은 점점 커지고 있고요. 지금 테슬라 주가도 200조 이상 넘어가고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새로운 품종들, 그다음에 지금 유럽을 노리고 있는 이슈들을 본다 한다면은 충분히 더 큰 상승이나 관련 수혜를 봐도 이상하지가 않다라는 거거든요. 지금의 악재는 코로나19에 수급이 쏠려 있는 것뿐 실질적인 2차 전지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게요. 2차 전지 IT주는 지금이 또 기회다라는 이야기가 있던데 관련된 종목 가지고 오셨나 봐요. 두 번째 힌트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르스 전문가님의 두 번째 힌트입니다. 오늘 그렇지 않아도 요 이야기가 나오니까 딱 기억이 나는 게 지난번에도 폐배터리에 대해서 저한테 설명해 주셨던 게 작년에쯤에 기억이 나요. 폐배터리. 네, 그렇죠. 맞아요. 2차 전지의 폐배터리를 어떻게 한다고 했는데 재활용한다고 그랬나요? 네, 사실상 이제 우리가 2차 전지라는 게 뭐냐면은 말 그대로 충전해서 쓸 수 있는 전지가 2차 전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지금 스마트폰 안에 있는 것도 2차 전지고요. 그다음에 뭐 카메라라든가 이 모든 곳에 있는 게 다 2차 전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뭘로 만들었냐? 뭐 리튬 이온 전지냐 아니면은 다른 전지냐에 따라서 달라질 뿐인 건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일상에 널려 있는 게 2차 전지입니다. 근데 그 2차 전지를 통해서 가고 있는 게 전기차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그 이슈가 점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 그 배터리를 쓰고 나면은 만약에 뭐 차를 폐차를 시킨다든가 아니면 2차 전지를 버린다든가 다 쓰고 끝낸다든가 한다면 그걸 어떻게 처리하냐는 거죠. 그걸 버리기는 아깝고 그래서 그 배터리를 모아서 다시 폐배터리를 통해서 ESS라든가 다시 2차 전지를 만들어낼 수 있는 폐배터리 시장이 커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규모로 본다고 한다면 현재 2020년인데 2025년 지금도 5년이 지나면은 대략 10조 규모의 시장이 형성이 된다는 거죠. 왜? 그 당시에는 지금보다 근데 얘기했지만 유럽에서는 지금 2차 전지라든가 새로운 이 친환경 자동차를 계속 쓰게끔 환경 규제가 들어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실제로 CO2가 점점점 매년 더 심하게 규제를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보다, 그럼 내년보다, 내후년보다 당연히 친환경차는 점점 더 많아질 수밖에 없는 거고 거기에 따라서 폐배터리 시장도 또는 폐배터리도 훨씬 많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럼 당연히 시장 규모가 2025년까지 10조지만 그게 30년까지, 35년까지 본다면은 이게 10조가 될지, 30조가 될지, 40조가 될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죠. 근데 그 사업을 진행하는 그것 또한 정부의 국채까지를 진행하는 기업이 지금 국내에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그렇다고 한다면 정부의 국채까지까지 진행을 하고 실제 폐배터리 시장에 독점까지 기대해 볼 수 있다 한다면 충분히 수혜를 받을 만한 기업 중 하나다. 2차 전지에서도 정말 빼놓을 수 없는 시장에서 영향을 받는 기업 중 하나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마에스트로 전문가님 혹시 폐배터리 시장을 독점하면서 국채과제의 수혜를 잇고 있는 종목이 뭔지 궁금한데요. 전기차 관심 있으세요? 관심도 있고 뭐 많이 겪어보기도 했고요. 근데 뭘 잠깐만 겪어봐요? 전기차를 타봤다고요? 예. 근데 전 다른 거보다 오늘 되게 네. 오랜만에 나와서 좀 제가 약간 감이 떨어져서 네. 그런데 원래 힌트 이렇게 쉽게 해야 돼요 요즘에는. 아니 쉽게 되게 주시기도 일부러 약간 하고 주신 건가? 어렵게 장이 안 주시기도 좋아서? 하고. 근데 쉽게 주신 거 맞아요? 왜냐면은- 여기서 틀리면은 좀 망신이에요. 아니 안 틀릴 수가 없는 게요. 네. 검색하면 바로 나와가지고 진짜요? 우리 아마 시청자분들 다 아실 것 같아요. 일부러 거의 대놓고 이렇게 주신 것 같습니다. 뭔데? 예? 뭔데? 또 잠깐만 30초만 좀 얘기할 네. 시간 좀 주시고 그 재활용 얘기 그 마라톤 전문가 네. 하셨는데 이게 이제 그 효율도 효율이지만 환경 문제가 되게 심각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나라에서 국제까지 선정해서 우리는 게다가 뭐 전기차로 사실 많이 먹고 살려고 노력을 하는 나라입니다.
합니다만은 이 좁잖아요. 이거 쓰레기 잘못하다가 이거 전 국토가 멍이 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화면 잠깐 이게 글씨가 자서 안 보이실 텐데 이게 뉴스에다가 말이죠. 폐배터리하고 국책과제 이렇게 두 개만 딱 검색을 해도 딱 나와요? 종목이 하나밖에 안 나옵니다. 또 딱 앞서 말씀하신 딱 10조 원이라고 딱 찍어서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은 2월 14일에 이제 여기 관련돼서 실제로 이제 기사가 나왔었고 요때 아마 이제 이 종목이 좀 거래량이 붙으면서 좀 올랐던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여기 그 영화테크라고 있는데요. 예, 뉴스 기사 딱 나옵니다. 10조 원이라는 것도 앞서 이제 말씀하신 거랑 똑같이 일치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2월 14일에 그 얘기 나오면서 그때가 이날이에요. 그래서 차트로 봤을 때도 사실 아까 제가 뭐라 그랬냐면 거래량이 한동안 되게 없다가 오랜만에 터지게 되면 그때부터 흐름이 굉장히 크게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도 약간 좀 주제 넘은 간섭일지 모르겠지만 아마 아랍 전문가께서 아마 오늘 하락 장소에서도 강세를 보이기도 했고 또 이제 아랫골이 달린 양봉 나오면서 어제 그러니까 지난주 금요일 날 요 양봉 몸통 덮었거든요. 요 되게 좋은 패턴이에요. 상승 반전형 상승 장악형 캔들이라고 하죠. 그래서 요 종목을 뉴스에서 일치를 하고 또 차트상으로 좀 매력적인 자리이기 때문에 이 종목을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좀 알려드리려고 갖고 오시지 않았을까 하고 좀 강하게 한번 의심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심이요. 저는 뭔가 이거 보니까 딱 의심보다는 확신. 네. 근데 꼭 확신하면 틀리더라고요. 꼭. 그런가요? 그래서 틀리면 안 되는데 한번 그러면은 세 번째 힌트 들어보고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르스 전문가님의 세 번째 힌트입니다. 방금 영화테크가 떨어졌다가 올라간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사실상 이제 말씀드리자면은 이제 최근 시장이 좀 많이 빠졌습니다. 이 코스닥 뭐 마찬가지고요. 코스피도 당연히 많이 빠졌고요. 거기에 따라서 종목들도 대부분 한 10개 중에 9개는 빠졌다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수를 본다고 하더라도 코스닥 지수입니다. 보시면은 추세를 그어봐도 더 빠질 수밖에 없는 637포인트에 636포인트까지 열려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지금보다 시장이 더 빠질 수도 있다는 건데 빠져봤자라고 한다지만 근데 결국에는 뭐냐면은 지금 이 시장 빠질 때마다 나오는 종목들이 뭐냐면은 시장보다 강한 종목들이에요. 시장 따라서 빠지는 것도 물론 안 가는 종목이 없겠지만 시장이 빠질 때도 강하다. 시장이 빠지더라도 세다라고 한다면은 시장이 올라갈 때는 얼마나 더 강하게 올라가겠냐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에서 우리가 필요한 건 뭐냐면은 시장보다 강한 종목, 시장보다 센 종목을 찍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은 오늘 같은 날에서도 시장 빠진다고 같이 눌리고 같이 하락하는 게 아니라 강한 양봉을 띄워놓은 종목이 있다 한다면은 오늘 같은 시장에서도 눌림목 이외에 반등이 나온 종목이 있다 한다면 그 종목은 시장이 조금이라도 반등 나오더라도 강한 급등이나 강한 상승이 충분히 더 크게 나올 수 있는 종목 중 하나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 시청자분들은 어떤 종목으로 생각하고 계실까요? 문자 게시판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진짜요. 많은 분들이 영화테크를 보내주시고 계십니다. 영화테크, 에코프로비엠 하나 보이고요. 영화테크, 정산애광도 보입니다. 에코프로비엠, 영화테크, 멋쟁이 마르스님, 영화테크 이렇게 와 있는데 영화테크가 과연 정답일지 아니면 다른 종목이 정답일지 잠시 후에 확인해 보시고요. 먼저 마르스 전문가님의 오늘의 히든 종목 힌트 3가지 다시 한번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의 히든 종목이 한 종목이 더 남아있죠? 이번에는 마에스트로 전문가님의 오늘의 히든 종목 힌트 3가지가 공개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자 많이 보내주세요. 문자번호 1899-2163번으로 전문가 이름과 종명 함께 보내주시면 푸짐한 상품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럼 차근차근 열어볼까요? 먼저 마에스트로 전문가님의 첫 번째 힌트입니다. 육상 물류 시작이다. 사실 저도 오늘 그 빠르게 로켓으로 오는 거 그걸로 냉동식품 엄청 시켰어요. 좀 무서워서 코로나19 때문에.
냉동식품 너무 많이 먹으면 살 많이 찌는 거 아시죠? 조금씩 나눠 네. 먹을게요. 예, 그러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단 그 지금 앵커님처럼 많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사실 주변에 많더라고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사실 새벽 배송부터 뭐 샛별 배송이니 뭐니 하면서 이미 가뜩이나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불을 붙인 거죠. 이런 물류 쪽에. 사실 우리나라가 이제 그 물류라고 한다면 뭐 바닷길로 가는 거, 하늘로 가는 거, 그다음에 이제 땅으로 가는 거가 있습니다만 우리는 북한에 막혀서 사실 내륙에서 돌아가는 물류 시장은 다른 것들에 비해서 항상 주목을 못 받아왔습니다. 근데 이제 이번에 남북경협주가 재작년에 움직일 때 잠깐 움직임이 있었는데 지금 이 남북 간의 관계 그리고 북미 간의 관계가 경색 관계로 들어서면서 다시 시장에서 찬밥 취급을 받고 있었죠. 근데 이번에 코로나19가 터지면서 지금 보는 시각이 달라진 겁니다. 아까 제가 특징주 시간에 동방을 말씀드렸는데 이번 달에만 주가가 90%가 올라갔다고 말씀을 드렸고 다시 한번 차트를 보시게 되면 이전에 없던 거래량이 2월 들어서 갑자기 거래량이 급격하게 달라붙으면서 주가를 90% 오늘도 시초가부터 상한가를 가는 굉장히 강력한 모습을 보였다는 거죠. 사실 이 동방이라는 종목은요. 2018년도 그러니까 19년 거 아직 시적이 다 안 나왔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주가 수익 비율이라는 거 그러니까 PER로 따져보면 사실 2018년 기준 봤을 때는 5배도 안 될 정도로 저평가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돈도 얼마큼 벌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우리나라에서 주목을 못 받았던 것뿐이죠. 근데 이번 코로나19 때문에 이제 이것도 많이 괜찮았었구나. 시장에 관심이 급격하게 몰려들다 보니까 없던 거래량이 갑자기 터지면서 주가는 수직 상승, 정말 로켓처럼 올라간 겁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이런 육상물류와 연관이 된 종목입니다. 사실 육상물류와 연관이 됐다면 우리는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단순하게 이런 물류 회사만을 떠올리는 분들도 뭐 일단 많겠지만 물류를 하는데 필요한 어떤 그 주변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예를 들면 배송하는데 필요한 탑차도 거기에 해당이 될 수가 있겠고 아니면 물건을 실어 나를 때 필요한 것들이 있겠죠. 뭐 포장지라든가 아니면 뭐 종이 박스라든가 뭐 다양한 어떤 특수 포장지들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아까 뭐 냉동식품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보내 그쵸 아이스팩 같은 것도 해야 될 것이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제가 가장 좀 유망하고 가장 실적도 괜찮고 거래가 터지면 주가가 가장 빨리 로켓처럼 올라갈 수 있는 한 종목 갖고 왔으니까 잠시 뒤에 정답 확인하시겠지만 그 전에 두뇌 회전을 통해서 최대한 많은 분들이 맞춰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얼른 힌트 더 들어볼게요. 마에스트로 전문가님의 두 번째 힌트입니다. 어, 2018년에 흑자 전환을 했고 그러니까 물류가 조금 더 발달이 되게 그 시기에 딱 맞춰서 지금 같이 함께 커가고 있나 봐요. 뭔가 시대적인 어떤 유통이라든가 쇼핑 행태의 변화가 이 기업한테 굉장히 호재로 다가왔기 때문에 돈을 까먹는 회사를 버는 회사로 만든 거예요. 저 어제 밤에 TV 보는데 그런 프로 있죠. 왜 그 우리 멍멍이들 나와가지고 그 버릇 나쁜 애죠. 버릇 나쁜 애들 그 우리 그 아저씨가 가서 다 싹 다 고쳐주는 개통령 아저씨. 그렇죠. 그런 거 나왔습니다. 그거 보면 이제 우리가 뭐 옛날부터 보면은 정말 사람 물고 사나운 애들이 정말 가서 이렇게 하니까 얼마나 순해지고 하면 굉장히 좀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항상 그럴 때 우리는 이 사람이 이제 멍멍이를 보면서 개들을 보면서 많이 감동을 받는데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을 까먹는 회사가 버는 회사로 바뀌는 거 이것이 바로 턴어라운드. 그죠? 기업의 존재 목적을 돈을 버기 위해서 생겨났는데 까먹는 회사는 있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자, 대표적인 게 여러분들 KMW라는 종목 아실 겁니다. 이거 모르시는 분은 없을 거예요. 2018년 초까지 주가가 10,000원도 안 했습니다. 10,000원도 안 하는 주가가 작년 4분기 때 8만 원까지 주가가 무려 8배나 올라갔죠. 8배. 이 KMW라는 기업이 왜 주가가 10,000원도 안 하는 게 1년 약간 남짓한 사이에 주가가 8배, 800%나 올라갈 수 있었냐면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돈을 버는 회사로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2018년까지 단기 손실이 313억을 보던 회사가 1,000억 원 이상을 버는 회사로 바뀌었어요. 1년 만에. 1년 만에 눈에 띄게 바뀌고 계속해서 앞으로 실적 전망이 올라간다는 기대감 때문에 주가는 10,000원에서 2만 원, 3만 원, 4만 원, 5만 원, 8만 원까지 8배나 주가가 이렇게 수직으로 올라갈 수 있었던 겁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종목은 2017년까지 적자를 보고 있다가 2018년도 흑자로 흑자 전환이 되면서 2년 연속으로 일단 흑자를 보고 있고요. 18, 19 이렇게. 그리고 올해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시대의 어떤 쇼핑 형태의 변화 이런
것 때문에 이 물류 쪽에서 굉장히 기회의 요인을 얻어서 올라갈 수 있다. 좀 약간 찍어서 말씀드리면 택배 포장 쪽과 관련이 있다. 이렇게 좀 세부적인 힌트를 한 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육상 물류와 관련된 종목이고 그러면은 탑차, 포장지, 박스, 아이스팩 등등등을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리고 실적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는 종목이래요. 네, 사실상 이 탑차, 그다음에 아이스팩 이런 것들이 대부분 언제 배송이 되냐면은 새벽에 배송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뭐 컬리라든가 뭐 그런 게 굉장히 많습니다. 네, 새벽에 배송되는 그런 것들이 많은데 그 관련된 기업이 있습니다. 그거랑 비슷한 사업을 진행하는 기업이 있는데 그게 바로 지오소프트라는 기업이에요. 지오소프트 같은 경우에도 실제로 어떤 마켓을 운영을 하면서 새벽 배송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그 새벽 배송에서 아마 그 안에서도 이제 육상이라든가 그 뭐 운송 자체가 계속 진행이 되거든요. 그 관련 수혜주로서 왜 밖에 나가지 않지 않습니까? 그 수혜주로서 주가가 최근에 상승이 나온 이후에 눌림목이 나오고 다시 반등이 나와주고 있는데 오늘 음봉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거래량이 실렸는데 여기서 최근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부분의 이 코로나19 관련 기업들이 음봉이 나오고 나서부터 양봉을 세우면서 다시 한 번 더 반등 나오는 경우를 봤거든요. 그래서 아마 지오소프트일 수도 있겠다. 그럼 실적은 어떻는가를 본다고 한다면은 실적 같은 경우에도 이번 2018년도에 이 당기 순이익이 원래는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아마 이 지오소프트가 거의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아마 이 종목 빼고는 뭐 아직 제가 찾아내지 못한 것 같아서 지오소프트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오소프트 말씀해 주셨는데요. 마지막 힌트까지 들어보면 종목명을 정확하게 알 수 있을까요? 마에스트로 전문가님의 세 번째 힌트입니다. 네, 1월 중순 이후로 계속해서 네. 외국인 들어오고 있어요. 지금 2월 말이에요. 그렇죠. 1월 중순부터 지금까지라면 사실 외국인 투자자들이 우리나라 시장에 대한 특히 코스닥 시장에 대해서는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거 나가고 있잖아요. 다 맨날 빠져나가고 있잖아요. 환율 오르고. 짐 싸고 도망가고 있는데 그 와중에서도 담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기본적으로 좀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판단을 한 네. 모양이에요. 그리고 앞서 이제 우리 마스 전문가님 지오소프트 말씀해 주셨는데 만약에 제가 한 달 전에만 이 방송에 나왔다면 지오소프트를 들고 나왔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요 조건 때문인데 자 차트 하나 보면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지오소프트 제가 만약에 이때 나왔으면 이때 한 1월 중순 이전에 나왔다면 전 들고 나왔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 보세요. 이 지오소프트라는 종목이 주가가 6,000원에서 4,000원까지 30% 이상 주가가 하락을 했어요. 작년 4분기 때. 근데 이때 보시면 제가 항상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외국인 투자자들의 수급입니다. 우리나라 시장에서 제일 손쉽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개인 투자자들의 돈을 정말 지 주머니에서 돈 꺼내는 것처럼 빼먹는 이 외국인 투자자들이 주가가 30% 넘게 빠지는데도 이 종목에 대해서 손을 안 빼고 있습니다. 왜? 다시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이겠죠. 그러니까 실제로 주가는 4,000원에서 8,000원까지 두 달 사이에 약 2배 정도가 주가가 올라갔고 그제서야 얘네들은 다시 수익 실현에 나선 이런 모습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 종목은 아닌 것 같은데요? 예, 그래서 한 달 전이었으면 제가 들고 나왔을 텐데 지금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제가 세 번째 힌트는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죠. 1월 중순 이후로 외국인들의 수급이 계속해서 유입이 되고 있다. 외국인들이 어떻게 행동하는가를 우리가 가만히 살펴보면 우리가 그쵸 나서서 시세를 만들진 못하더라도 그런 외국인들의 살짝 좀 올라타서 우리도 곁들여서 수익을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자 탑엔지니어링이라는 종목이 있어요. 요거 차트 잠깐만 좀 볼게요. 탑엔지니어링이라는 종목인데 요거 제가 2월 초에 2월 정확히 한 11일 정도에 이제 다른 방송에서 제가 한번 추천을 했던 종목이기도 합니다. 제가 여기 안 나온 동안에 보시게 되면 제가 요 시기에 제가 추천했었는데 왜 그랬었냐면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전까지 주가가 올라가던 주가가 빠지고 이렇게 떨어지고 요동을 치는데 주가의 방향성과 상관없이 외국인들의 매수 기조가 계속 이어지면서 주가가 그동안 짧게 올라간 걸 다 토해내도 외국인들은 다 안 빠져나가고 있었다는 게 감지가 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2월 11일에 매수 추천을 했더니만 그때 이후로 주가가 거의 50% 정도가 올라갔습니다. 오히려 외국인들은 더 샀어요. 올라가는 과정에서 애들이 팔면서 수익 실현을 한 것도 아니고 자기네들이 매수하면서 추가적인 급등 시세를 더 만들어냈습니다. 탑엔지니어링은 참고로 코로나19와 그 어떠한 수혜도 없습니다. 사실은 OLED 장비 쪽이기 때문에 오히려 생산 차질을 겪고 있기 때문에 좋을 게 전혀 없겠죠. 중국에서 투자도 뭐 지연될 가능성이 높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종이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의 수급만으로도 2주 사이에 주가가 50%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잡을 수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오늘 제가 말씀드린 종목 아마 좀 이따 이제 종목의 정체는 공개를 해드리겠지만 이것에 대한 어떤 세부적인 가격 전략 얼마에 어떻게 잡고 어디까지 노려가면서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한번 똑같이 따라 해보신다면 이런 폭락장이 다시 한번 찾아왔을 때도 놓치지 않고 이런 종목들을 반드시 잡으실 수 있겠다. 세 번째 마지막 힌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청자분들은 어떤 종목으로 생각하고 계실까요? 문자 게시판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이 메시지는 뭘까요? 네. 크게 읽어주세요. 태연 앵커님 드라마 나오신 줄 알았어요. 드라마 자세히 안 보니 하는데. 김태희더라고요. 네, 마이스트로 마르스님도 화이팅입니다. 제임스틴. 네, 감사합니다. 저 드라마는 안 하고 경제방송만 하는데 착각하셨나 봐요. 자, 그 아래 볼게요. 지오소프트 마에스트로님 다시 오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하트 뿅뿅뿅. 진지한 마르스님과 유머러스한 달변과 마에스트로님의 케미가 잘 어울려요. 좋은 수익 기대할게요. 라는 메시지도 와 있습니다. 세아 보이고요. 한일 익스프레스 그리고 그 아래는 지금 다 마르스 전문가니까 영화테크가 굉장히 많이 오고 있어요. 힘든 시장 속에서 항상 힘이 되는 마르스님 영화테크 건강 조심하라는 메시지도 보입니다. 자, 조금은 아직은 많은 분들이 모르신 것 같은데 잠시 후에 공개되니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마에스트로 전문가님의 오늘의 히든 종목 힌트 3가지 다시 한번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자, 우리가 기다렸던 히든 종목 공개 시간입니다. 먼저 마르스 전문가님의 히든 종목입니다. 공개해 주세요. 영화테크 역시나 정답이었습니다. 전문가님, 저 드라마는 안 하는데 영화처럼 잘 올라갈 수 있을까요? 네, 이제 영화테크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이 주가 자체가 이 코로나19 관련 기업과는 먼 기업이에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폐배터리를 새롭게 쓰는 이 재활용 관련 기업이라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구간으로 본다고 한다면은 원래는 이렇게 주가가 상승이 크게 나올 만큼이나 이 차전지 수혜가 셌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 전염병 이슈가 계속 돌면서 시장을 끌어내리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주가가 좀 많이 하락을 했는데 원래 올라가기 이전 주가 근처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충분히 저는 코로나19가 지나갈 때쯤에 충분히 수혜를 받고 올라가면 할 것 같은데 아마 이번 주나 다음 주 중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는 아까 얘기한 대로 추세가 전환이 되고 시장이 빠지는 거에 비해서 주가는 강세를 보였기 때문에 충분히 해볼 만한 종목이다 말씀드리고요. 지금 구간에서 매수를 본다고 한다면 시초가 이하입니다. 당연히 올라갈 때 사면 안 됩니다. 음봉 나올 때 매수하는 게 맞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이 11,400원 라인대입니다. 이 구간 라인대가 거의 매물대 구간이니까 꼭 잡아주시고요. 목표가 라인대를 본다 한다면 상단에 이 13,200원 라인대 꼭 지키시면서 안정적인 대응 가져가셔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르스 전문가님의 오늘의 히든 종목은 바로 영화테크였습니다. 매수가는 다음날 시초가 이하로 음봉 매수 전략 세워주셨고요. 목표가는 13,200원, 그리고 손절가는 11,300원으로 설정해 주셨으니까요. 잘 참고하셔서 꼭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마에스트로 전문가님. 네. 마에스트로 전문가님의 이름은 좀 어렵지만 네. 전략은 또 쉽게 설명해 주시잖아요. 네. 어떤 전략으로 또 이야기해 주실 거예요? 네, 일단은 전에 좀 미리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아까 영화테크라고 제가 그렇게 강조를 했는데 아까 문자 온 거 보니까 에코프로비엠, 정산해관 이런 거 보내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렇게 저가 못 믿으신가 모르겠는데. 아니에요, 자, 아니에요. 제가 좀 전에 이제 아마도 말씀을 드리게 되겠지만은, 육상물류와 관련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식시장은 지금 세상이 돌아가는 것을 정확하게 이렇게 좀 반영을 해주는 그런 자본주의의 또 축소판입니다. 세상 돌아가는 거를 딱 압축시켜서 모아놓은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이제 어떻게 된, 이거 바로 아까 말씀드린 힌트들을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려보면은 일단은 육상물류 해서 코로나19 관련해서는
이제 시작이다. 코로나19와 연관돼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돈을 까먹던 회사가 버는 회사로 바뀐 거 굉장히 강력한 모멘텀입니다.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외국인 투자자들이 그렇게 우리나라 시장에서 발을 빼는 과정 속에서도 이 종목만큼은 담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아까 오늘 뭐 동방 같은 경우가 한 달 사이에 90%가 올라갔는데 이 종목 마찬가지로 그렇게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을 갖고 있습니다. 잠시 뒤에 이 종목의 정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에스트로 전문가님의 오늘의 히든 종목의 전략이 궁금하신 분들은 온라인 무료 방송 참여해 주세요. 참여 방법 소개해 드릴게요. 먼저 인터넷 검색창에 히든스탁이라 검색하시면 MTN 히든스탁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들어가시면 방송 보기 배너 나와 있으니까요. 오늘 놓치지 마시고 꼭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공개된 종목부터 힌트까지 다시 한번 정리했습니다.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네, 내일의 전략도 챙겨가셔야겠죠. 먼저 마르스 전문가님, 힘든 시작입니다. 전략 좀 채워주세요. 네, 저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 코로나19 관련 기업들을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질 텐데 지금은 절대 따라잡는 구간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지금은 매도 관점으로 보셔야 됩니다. 올라간 좀 마찬가지고요. 빠지건 좀 마찬가지입니다. 매도 관점으로 보시고 새로운 종목은 최저점에서 올라가는 종목들, 새로운 이슈를 가지고 올라간 종목들 위주로 대응을 하셔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에스트로 전문가님의 조언도 궁금한데요. 말씀 부탁드려요. 예, 뭐 시장이 사실 떨어지지 말아야 될 자리까지 너무 빨리 떨어진 측면이 좀 있긴 한데 사실 그래도 우리가 이제 시장을 거역하지 말자. 떨어지면 안 되는데 왜 자꾸 떨어지지? 올라갈 거야라고 오기를 부리는 순간 여러분들의 계좌는 크게 망가지게 돼 있습니다. 떨어지고 있는 지금의 현실을 인정하고 거기에 맞는 전략을 잡아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투트랙 전략이라고 아까 제가 초반에 좀 말씀을 드렸었죠. 자금의 일정 부분은 지금 떨어지고 있는 하지만 한 달 뒤에, 두 달 뒤에 급등할 수 있는 종목들을 최바닥에서 매집해서 계속 모아가는 것이고 다른 또 일정 부분의 자금은 내일 당장 티어를 쓰는 종목에 대해서 단기 매매 차원에서 접근을 해야 된다. 이 두 가지를 동시에 해야 되는 다소 좀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다소 어려운 시장일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위해서 오늘 제가 오래간만에 방송에 나온 거죠. 앞서 보셨던 뭐 탑엔지니어링 제가 추천드리고 나서 2주 사이에 주가가 50%가 올랐고 또 아까 특징주로 말씀드렸던 이 동방 같은 경우에는 한 달 사이 주가 90%가 올라갔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매 행태만 관찰하더라도 그런 것들을 충분히 잡아낼 수가 있는데 거래 급등 나오기 직전에 선취매하는 종목 말씀을 드릴 거고요. 뭐 종목 많이 궁금해하시는데 사실 종목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똑같이 계란 가지고 그냥 삶아 먹는 거밖에 못하는 사람이 있고 뭐 스크럼블에 계란말이하고 다 할 줄 아는 사람도 있겠죠. 요리하는 법을 알려드릴 테니까 잠시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내일을 준비하는 히든 전략까지 나눠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관련된 종목들도 무료 방송에서 다 공개해 주신다는 말씀이시죠? 네, 오랜만에 나오고 또 자주 안 나올 것 같으니까 사실 이제 코로나19가 제가 봤을 때는 너무 큰 이슈고 지금 확진자 증가 추세를 봤을 때는 최소한 1, 2주 정도는 우리를 괴롭힐 것 같습니다. 시장 괴롭히지만 여러분들의 계좌까지 괴롭히면 안 되겠죠. 매수를 하면 바로바로 즉각지가 날아갈 수 있는 종목들, 무료 방송 관련 종목들 제가 잠시 후 9시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 모든 것들 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먼저 인터넷 검색창에 히든스탁이라 검색하시면 MTN 히든스탁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들어가시면 방송 보기 배너 나와 있습니다. 오늘 이 방송 끝나고 9시부터 시작하니까요. 오늘 놓치지 마시고 꼭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자, 히든스탁 오늘 준비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마르스 전문가님 그리고 마에스트로 전문가님과 함께했습니다. 저희는 내일 저녁 8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